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5군단 법당 호국 금강사에서 전쟁 당시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사회 각 분야 계층 포교에 힘쓰고 있는 스님들에게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전법단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경북의성사 고운사가 7월부터 재적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등 노후복지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후법원장에 취임한 제주 정방사 주지 도학 해일 스님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들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실 원격 수업과 등록금 반환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도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중부전선 최전방에 자리 잡은 군법당 호국 금강사가 당시 희생된 유엔군과 국군을 추모하는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불심 깊은 장군의 원력으로 세워진 이 사찰의 위령대제는 40년 가까이 이어질 만큼 불교계의 대표적인 6.25 기념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탄생지에서 가져온 평화의 불이 법당안을 밝힙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이한 호국 금강사 호국영령 위령대제의 시작을 알리는 불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가 저희 5군단 장병들에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배우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몸을 바친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스님의 개송은 딛고 있는 땅과 닿을 수 없는 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법신 청정 나모 타보. 도선사 주지 시절 2년을 맺은 뒤 10여 년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해자 스님으로서는 이번 법회가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불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행사일 수도 있고 6.25 날에 하는 행사니까요.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 이어져서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교구장이 이제 임기를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아무튼 제일 보람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호국 금강사는 고 정동호 장군이 5군단장 시절 사제를 털고 각계의 후원을 얻어 마련했습니다. 영내에 있던 작은 법당이 오늘날 어엿한 가람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장군의 원력은 군 포교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아버님 초창기 창건에 대한 의도를 밝히셨을 때 재계 쪽에서도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10대 사찰 주지 스님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게 좀 순조롭게 됐고 코로나19로 규모가 줄어든 위령 대제를 40회째 되는 후년에는 본래 목적에 맞게끔 봉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40회 때는 제 바람은 각국 대사관들 참전했던 국가들 대사관들도 같이 참석해서 기념을 하면 어떻겠나. 불신 깊은 장군의 보시와 헌신으로 이뤄진 호국 금강사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호국 도량으로 우뚝 섰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나온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313건 425점의 보존 처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시행한 발굴조사는 그제 종료된 가운데
유해 3,092점과 화기, 전투장비 등 유품 10만 1,800여 점이 확인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남북이 치열하게 싸운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가운데 하나로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섰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오늘 28일 국방부로부터 보존 처리 유품을 받는다며 다음 달에는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가족을 초청해 보존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천년고찰 개태사가 한국전쟁 71년을 맞아 남북 평화 통일과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며 불자들의 기도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논산 개태사 주지 양산 스님은 BBS와 인터뷰를 갖고 개태사는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호국 종찰이자 통일의 성지라면서 신라가 이룬 제1의 통일과 왕건이 이룩한 제2의 통일에 이어 남북이 하나 되는 제3의 통일을 위해 기도 정진하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도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삼존불이 넘어갈 건데 이 철학이 막아줘서 부처님을 안전하게 모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우세가 견디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위신의 가필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태사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개백로에 자리한 도량으로 936년에 고려 왕건이 후백제를 제압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뒤 세웠고 보물 제219호 석조 3존 불입상과 5층 석탑, 충남 민속문화재 제1호인 대형 무쇠솥, 철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사회 각 분야 계층 포교에 힘쓰고 있는 스님들에게 연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를 통해 불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전법단 활동을 더욱 장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 현재 병원과 경찰, 신도시, 청년 대학생을 비롯해 교정 교화와 장애인, 체육인, 국제, 어르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계층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은 군 포교라든지 병원 또한 경찰 또 교정교화 장애인 또 체육인 국제 분야별로 이제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또 대학생 어르신 계층별 이 전법단이 운영되고 현재 있습니다. 올해부터 2년 이상 전법단 활동을 한 스님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 공포된 전법단 운영 관리에 관한 령에 의한 겁니다. 조계종은 매년 9월 15일까지 활동 보고서를 포교원에 제출하면 심의와 절차를 거쳐 전법 활동을 연수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전법 활동을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앙종회 의장 출신으로 지난 4월 포교원장에 취임한 범해 스님은 전법 활동 강화를 통해 불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불교적 교리로 삶을 좀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곳에는 또 부처님의 말씀이 항상 우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반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극복이 가시화된다면 스님들의 전법 활동은 지원 정책과 맞물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산시가 기장군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장 장안사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장안읍 대책위원회는 장안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장안사 주지 무관스님은 사업 예정지 반경 1.5km 이내 천년고찰 장안사가 자리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김성구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업 예정지에는 반딧불이와 도롱뇽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안사와 대책위는 오는 30일 부산시와 면담을 갖고 사업계획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경북의성 고운사가 7월부터 재적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교구 재정 상황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연금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 BBS 김종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가에서 입적까지 스님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불교계의 다양한 성려복지 제도 마련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운사는 7월부터 재적 스님 중 상급 이상 스님 44명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해당 스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스님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출가한 스님들이 다 늘 안으로 마음을 살피고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연금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만들게 된 계기도 많은 대중들이 또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행을 하시지만은 조실 스님께서 꼭 그런 수행자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고운사는 지난해 12월 고운사 성녀복지회를 구성하고 기금 모금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제도 안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초기 수행연금 기금 조성에는 신도뿐만 아니라 고운사 문중 원로 스님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봉정사에 호송 회주 스님께서도 또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 문정에 있는 여러 어른 스님들께서 기금을 내어놓으시면서 이 수행연금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고운사 성녀복지회는 기금 모금에 우선하기보다는 조성된 기금의 한도 안에서 가급적 빨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많은 스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수행연금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스님들에게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는 여러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지만 운남사의 등호 스님께서 초팔일 때 연등 접수를 안 받고 CM에서 불사 통장 접수를 먼저 받았는데 이번 이 수행연금도 또 운남사의 등호 스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이 붙으며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수행연금,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성녀복지는 출가자가 줄고 고령화 시대를 맞는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노예도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녀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겠습니다. 고운사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진각종립 대구 시민중학교와 시민고등학교가 시민실을 개설하고 지난 24일 본존장엄 가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시민중고등학교는 올해 남구 대명동에서 달성군 다사읍으로 이전을 개교하며 7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인재불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또 종립학교는 우리 종교들의 근학 또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격을 갖추고 또 지혜를 같이 갖춘 그런 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시민중고등학교가 이곳으로 와서 진언을 널리 소리 높이고 그 향기를 넓혀갈 수 있기를 다 함께 소원하겠습니다. 참석한 4부 대중은 법당 개원을 통해 시민중고가 부처님 법을 전하며 지역 명문학교로 거듭나기를 서원했습니다. 사회의 대법원장 격인 한국불교 태고종의 새 호법원장에
제주 정방사 주지 도학 해일 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호법원이 바로서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새 호법원장에 충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한 도학 해일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2달 전 열린 중앙종회에서 전체 56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26대 호법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해일 스님은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진행된 취임 법회에서 승가의 화합과 종도의 권익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가 화합과 종도의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여러분들 큰 스님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나아가 종단의 내일을 달라질 수 있도록 헌신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엔 태고종단 3부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임무를 마친 전 호법원장 지연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호법원이 승가 공동체의 위의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호법원이 건강한 태고 종단을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 종단이 국민의 의지가 되고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호법원장 해일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종도들의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여 종도를 보호하고 종단의 기강을 더욱 바로잡는 호법원장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신임 호법원장 해일 스님은 제주 서귀포 구룡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서울 법륜사에서 정암 스님을 개서로 삼위기를, 1975년 서울 봉원사에서 묵단 스님을 개서로 대승계를 받았습니다. 2007년엔 당시 태고종 종정이었던 해초 스님으로부터 종사 법계를 분서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정방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태고종의 새 호법원장으로 취임한 해일 스님은 종단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제 자리를 찾는 데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전국 학교들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실 원격 수업과 등록금 반환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도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속도에 맞춰 실험이나 실습, 실기 수업이나 전문대를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대학생 9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 필요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에서 대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 2학기 일선 학교의 전면 등교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학의 학사 일정도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 지침 내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대기업 등과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 대학의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소규모 강좌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전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실험과 실습, 소규모 강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재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자격증 등 필수 수업이 많은 전문대가 우선 고려됐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3분기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우리 국민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을 대면 확대 분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중으로 대학 내 공용시설이나 거리 두기 등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해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게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공용시설에 대한 대학 방역 지침을 세분화하여 7월 중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직후인 9월 한 달간은 대학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협의체, 대학 모두가 집중적으로 방역을 점검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이동형 PCR 검사나 해외 유학생 관리 등 세부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음악으로 전하는 데 앞장서온 포교단체 좋은법 풍경소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찬불 창작곡들을 모아 52집 앨범을 냈습니다. 풍경소리 52집에는 양양 낙산 해수관음상을 소재로 한 곡으로 대구 대륜사 주지 덕신 스님이 작사하고 이종만 좋은법 풍경소리 대표가 작곡한 해좋음 소리와 김재일 성악가가 부른 타이틀곡 마음출가, 문경 봉암사 주지를 지낸 하면 스님이 작사한 돌아가자 돌아가와 가을 감흥 등 9곡의 신곡이 수록됐습니다. 풍경소리의 찬불 창작곡집은 1996년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이후 매년 여름과 겨울 꾸준히 음반이 발표되고 있고 작품들은 CD, USB, 악보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돼 일선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불교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경기도 평택기지의 한미 장교 부부가 시구 시타자로 나섰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기아 타이거즈와 벌인 홈경기에 한미 연합사단 최초 한미 장교 부부인 육사 71기 하늘 대위와 미 육군 마일스 가브리엘슨 대위가 시구 시타에 나서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에 2025년까지 5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405억 원인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을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창작과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한국,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닉스 프레시블 섬이 남극 특별 보호구역으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남극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부스키 포인트, 일명 펭귄 마을에 이어 이닉스 프레시블 섬이 두 번째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다음 달부터 재적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출가한 스님들이 평생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